그러면 두 번째 주제로 좀 부드러운 얘기, 그다음에 재밌는 얘기 짧게 스피디하게 좀 가보겠습니다. 자, 소리 좀 키워달라고 명서울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네, 가까이 여기가 조금 네. 자, 와신상담 지역구 관리 중인데 지역구 관리 열심히 하고 계시다고 그러면서 왜 안 나타나냐 막 이제 좀 이 사안에 대해서 목소리를 안 내는 것 같다 뭐 이런 얘기가 막 쫙 나옵니다. 근데 그렇게 지역구 관리하시면서 구박을 받고 있다고. 네. 누가 그렇게 구박을 합니까? 우리 오 시장을. 사실 광진을이라는 곳이 네. 지난번에 박근혜 대통령 당선될 때에도 한 5%포인트를 민주당에 밀릴 정도로 네. 사실은 여기가 우리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정말 쉽지 않은 곳입니다. 험지죠. 네. 그 이제 험지를 옥토로 좀 바꿔보겠다고 지금 열심히 뛰고 있는데요. 기울어진 운동장 치고는 굉장히 기울어져 있어요. 네. 구청장도 민주당, 갑을 양쪽 국회의원도 민주당, 네. 시의원 4명 전원 다 민주당. 네. 구의원 10명 중에 우리 광진을은 2명 있습니다. 네. 이제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광진구청이 주최하는 그 각종 행사나 네. 보조금을 적어도 몇십만 원이라도 몇백만 원이라도 받고 있는 각종 그 직능 단체들이나 관련 네. 단체들의 네. 경우에는 제가 나타나면 소개하고 그 다음에 연설 기회를 전혀 저를 주질 못합니다. 맞아요. 싹 빼버리고 네, 완전히 무슨 저기 뭐라고 할까 투명인간 취급하는 거죠. 그렇죠. 네. 사실 국회의원이 나와서 구청장 칭찬하고 구청장이 나와서 시의원 칭찬하고 이제 무슨 행사 때마다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자기네들이 무슨 예산을 따왔다 뭘 잘했다 네. 자랑을 하고 나서는 제가 이렇게 좀 보고 저건 좀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뭔가 시정을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싶으면 기회를 안 주고 그냥 끝나버리는 일이 거의 뭐 99% 지금 네. 그런 일이 벌어지고 네.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 야당의 서름이구나 하는 생각을 요즘에 아주 뼈저리게 그러면 하고 이제 있습니다. 그 추미애 씨만 딱 이렇게 인사를 시키나요? 거기는 아주 뭐 제일 먼저 하시죠 항상. 근데 그렇게 하면은 인사만 하는 게 아니라 연설을. 예. 저기 잠깐 인사도 아니고 연설을 하신다. 30분 정도. 근데 이렇게 하면은요. 오히려 민심이 안 좋을 텐데. 어떠세요, 글쎄, 사람들이? 저도 끝나고 나서 오세훈 시장 불쌍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아니 왜 연설을 네. 안 하세요? 그분도 사정을 모르니까. 그럼요. 그리고 아니, 전 서울 시장인데. 네. 그런 분들이 많죠. 근데 지금 지역구 이렇게 민심이 어떻습니까? 이 추미애 씨도 지금 아주 그냥 도끼를 품고 휩쓸고 다닌다고 하는데 광진을이 그래서 아주 핫하다고 그래요. 제가 거의 이제 장터에서 네. 당원 모집하기 위해서 거의 오후에는 월수금은 늘 거리에 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추미애 의원님도 긴장을 하신 건 뭐 분명한 사실인 것 같고요. 네. 근데 뭐 사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네. 요즘에 이 거리에서 당원을 모집하다 보면 참 많은 분들의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정말 나라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게 뭐 심각하죠. 그 다음에 네. 삶도 한 개인의 삶도 파탄나다시피 했고 어떤 분이 커피숍 하시는 분이 그러세요. 어떻게 이제까지 역대 정부 가운데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국민의 살림을 이렇게 삶을 파탄을 낼 수가 있느냐고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하신 말씀이 잊혀지질 않는데 이 네. 정권은 자해 정권인 것 같다. 아하, 자해 그러니까 정권. 지금 열심히 해도 네. 경제가 좋아질까 말까 한 판에 네. 스스로 뭐 소득주 성장이니 주 52시간 뭐니 해가지고 오히려 경제의 이 숨통을 틀어막고 있는 네. 경제 자해 정권. 네. 그 다음에 국방, 안보에 네. 관해서도 북한하고 무슨 군사 합의 같은 거 이렇게 하는 걸 보면 가만히 보면은 우리만 무장 해제하는 것 같고 저쪽은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네. 이게 자해 아니고 뭐냐. 네. 외교도 그렇다. 사실은 우리가 미국만큼 중국만큼 힘이 있는 나라가 아닌 건 분명한 네. 사실인데 네. 그렇다면 우리가 그 나라들하고 잘 지내야 되는데 중국 네. 가서는 대접 못 받고 그렇죠. 혼자 밥 먹고 왔다는 기사가 보이고 미국 대통령은 아베하고는 아주 친하게 지내는 것 같은데 우리 대통령하고는 거의 따로
시간을 내서 얘기하려고 들은 것 같지도 않고 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너무 걱정이다. 이게 자해 정권이다. 자해 정권. 자해 정권이다.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또 이상한 사람들은 많죠. 손혜원부터 시작을 해서 네. 그렇죠. 그다음에 문다혜까지 어떻게 대통령 딸이 외국으로 이렇게 도피성 이민을 하는지 이거 정말 일부러 나라 망치는 중이다. 꽃향기 라일락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자 윤초롱초롱님은 추미애는 오 시장님의 상대가 안 된다고 보는데 근데 아유, 그것도 그렇지 아까 않습니다. 어떤 분이 네. 보면은 굉장히 지역구에 광진을에 계신 분인데 아직 아리까리하다고. 네. 그 지역에서 공기가 지금 어때요? 내리 5선을 네. 하신 분 아닙니까? 네. 그런 분들은 나름대로 조직력도 탄탄하고요. 그렇죠. 네, 아주 그렇게 쉽게 보면 안 됩니다. 아주 그 바닥을 또 추미애 그 의원이 굉장히 훌륭형이에요. 네. 지난번에 이제 종로에서 정세균 후보에게 이제 고배를 드셨는데 그 원인은 복귀하셨습니까? 당시에 사실 네. 아까 왜 오세훈이 매스컴에 자주 등장하지 않느냐 네. 이런 질책도 네. 잠시 지나갔는데요. 사실 그때 트라우마가 저한테 좀 있습니다. 그때 종로에서 상처받으셨구나. 그렇죠. 낙선하고 나니까 이제 원인 분석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분명히 여론조사라면 제가 한 15% 앞서는 걸로 시작을 했는데 네. 중간에 물론 자유한국 당시 이제 우리 당의 이 네. 공천파동이나 뭐 네. 옥새나라잖아 이런 것도 선거 막판에 영향을 미쳤지만 네. 왜 오세훈이 전국적인 인물인 척을 하냐. 지역구에 올인하지 않고. 네. 그게 뭐냐 하면 그때 제가 서울시 선대위원장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선대위원장한테 당연히 지원유세 요청이 오죠. 네. 그러면 사실 책임을 다해야 되니까 몇 군데 가까운데 틈을 내가지고 정말 종로에서 시간이 아깝지만 거기 가서 몇 번 찬조 연설을 하고 왔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언론에 나오다 보니까 네. 오세훈이 건방 떤다. 네. 뭐 자기가 전국적인 무슨 뭐 대권병이 걸려서 뭐 저런다. 네. 이렇게 되니까 오히려 그게 마이너스의 효과가 됐다. 이제 이런 분석이 페인 중에 네. 아주 주요한 분석으로 네. 나왔었어요. 목소리 높이시라고. 전투력, 목소리 큰 놈이 이긴다. 왜 저기 지금 이렇게 상황인데 너무 점잖게만 얘기하신다. 막 잘 안 들린다고 하니까 좀 빨리빨리 좀 스피드도 좀 내시고. 예, 네. 제 페이스북에 들어오시면 네. 저도 할 말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제가 워낙 자극적인 언사를 안 하죠. 그렇죠. 예, 네. 읽어보시면 네. 제가 무슨 뭐 뉴스에 나올 만큼 그렇게 그래도 뭐 뉴스에 나오려고 그러면은 네. 뭔가 좀 튀는 발언이 있어야 되는데 네. 할 말을 게을리하는 편은 아닙니다. 네. 자, 앞으로 뭐 유튜브도 만들고 뭐 이러신다니까 여러분들이 함께 뭐 해주시면은 이 오세훈 전 시장의 이야기를 뭐 많이 들으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자, 지역구 관리하면서 제일 가슴 아픈 건 뭡니까? 이 문재인 정권이 제일 못한 건 뭡니까? 저는 미래를 모르는 정권이다. 네. 그 점을 제일 한심하게 생각을 합니다. 네. 무슨 말씀이냐면요. 물론 네. 뭐 지금 뭐 다른 의미에서 과거만 파고 있다 이런 비판이 나오지만 전 그런 뜻으로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요. 네. 그것도 참 문제지만 네. 미래에 대한 비전이나 고민이나 걱정이 없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지금 정치를 하고 있고 정책을 네. 만듭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교육 정책을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난 처음에 혁신 성장을 한다고 그래서 네. 교육개혁 반드시 할 줄 알았어요. 네. 왜냐하면 이젠 상식입니다. 국민 상식. 과거의 산업화 시대에는 한마디로 말해서 범생이가 필요했어요. 네. 목표를 설정하면 거기에 네. 일사불란하게 따라주는 산업이었군. 네. 한마디로 말해서 뭐 톡톡 튀는 아이디어나 이런 걸로 승부하는 사람들이 아닌 네. 성실, 인내, 끈기 이런 네. 게 인재상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아이디어도 좋고 문제 해결력이 있고 함께 팀을 짜서 협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이제 다 압니다, 국민들이. 네. 뭐 교육방송 같은 데서 4차 산업혁명 하면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인재상이 바뀌었는데 어떻게 똑같은 교육 콘텐츠와 똑같은 교육 시스템으로 그런 인재를 만들어내겠어요. 그래서 일본은 벌써 10년 전부터 차근차근 준비를 해서 내년이면 이제 그 준비가 끝나서 대입센터 시험, 우리로 치면 수능 시험 같은 게 이제 바뀝니다. 그런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교육 콘텐츠로 이미 중학교, 고등학교의 교육개혁이 준비작업, 시범사업이 다 끝났거든요. 네. 저는 이 문재인 정권이 혁신성장을 얘기하길래 그러면 교육개혁부터 먼저 시작하겠네라고 기대감을 갖고 있었는데 첫 교육부 장관, 두 번째 교육장관 임명하는 꼴을 보면서 아이고 어려운 일, 인기 없는 일은 다음 정권으로 다 넘기는구나. 그러면요, 교육은요,
5년 10년 걸립니다. 바꾸려면 그렇죠. 시범 사업도 해야 근데 되고요. 자신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교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정교조의 승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자신만만한 거죠.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정권 같은 경우는 제일 용서할 수 없는 것이 저는 미래 우리 아이들이 먹고 살아야 될 모든 자원을 그냥 바닥까지 다 긁어가지고 다 없애버리고 있는 거예요. 먹어치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맞습니다. 정말 제가 저는 지금 분노를 느끼는데 짧은 시간이라 네. 교육정책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야기하고 네. 싶은 것은 교육정책뿐만 아니라 네, 복지정책, 네, 노동정책, 연금, 네, 의료 보건정책, 네. 주택정책에 이르기까지 전부 현 정권만 지나가면 된다는 미봉책들입니다. 다.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그렇죠. 네. 주택정책 한번 얘기해 볼까요? 지금 재건축 재개발 다 틀어막아 놨거든요. 네. 오르는 거 막겠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정권에서는 이렇게 해서 막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런 식으로 수요는 있는데 공급을 막아놓으면은 다음 정권, 그 다음 정권에 가면은 엄청나게 폭등할 수 있는 잠재성을 지금 키우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꾸준히 공급할 수 있는 재건축, 지금 서울시내는 빈 땅이 없어요. 옛날처럼 제가 마지막으로 마곡지구를 이제 택지 개발을 해놓고 나왔는데 택지 개발할 수 있는 빈 땅이 없어요. 방법은 기존에 있는 것을 허물고 새로 짓는 재건축이나 재개발밖에 없어요. 방법은. 네. 근데 이게 당장 부동산가 잡겠다고 눌러놓으면 다음 정권 때는 결국 풀 수밖에 없는데 이 정권이 그런 신모 원료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고민도 없고 미래에 대한 대비도 없고 노동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민노총 덕봐가지고 집권해서 채무감이 있는 거는 알겠어요. 네. 그러나 하르츠 개혁이나 마크롱 개혁 같은 거를 보면은 본인들도 느낄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해야 일자리가 느는지, 어떻게 해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 자발적 비정규직이 늘어나는 시대에 대비해서 어떤 시스템을 지금부터 손봐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대책이 전혀 없어요. 연금 개혁 30년 뒤면 펑크난다는 게 뻔히 눈에 보이는데 작년 연말까지 5년마다 한 번씩 이 업그레이드 하도록 돼 있거든요. 내용을, 준비 상황을. 그것도 이탈 헌법이에요. 복지부에 안 내라 그러고 4가지 안 내놓으니까 이거는 마음에 안 든다 그러고 대안이 없어요. 그러면 네. 30년 뒤에 펑크나는 그냥 보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하나하나 따지면요. 정말 무능하고 미래에 대한 대비가 없는 전혀 미래에 대해서는 남몰라라 정도를 넘어서서 무책임한 정권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는 겁니다. 네, 저 피터 박님께서 독한 말씀을 아주 쓴소리를 적어주셨어요. 오세훈 시장은 면물 간 정치인인 것 같다. 중도층 포용만 하고 이렇게 점잖게 갖고 어떻게 하겠느냐. 정말 지금 독재 정권 아니냐. 이제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 다들 나라가 걱정이다. 또 샤바님께서는 지금 이 정권이라는 것은 정말 퇴보 정권이다. 그리고 또 이제 이런 말씀도 해주셨어요. 황동균님께서 지난번에 노회찬 이 저격한 거 팩트를 얘기했는데 그렇게 공격을 많이 받았는데 그때 이제 어떻게 느끼셨는지 그거 이제 궁금하신 것 같아요. 사실 그때 그 창원에 선거 유세 가서 한 말 아닙니까? 창원이라는 지역구가 왜 그때 재선거를 하게 됐습니까? 사실 노회찬 의원이 사망으로 거리가 되는 바람에 재선거하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런 선거하는 장소에 가서 재선거가 치루어지는 원인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이거를 네. 감안해서 투표해달라고 말씀드리는 게 글쎄 그게 해서는 안 될 말인지 저는 건전한 상식을 가진 분들께서 판단을 해주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노회찬의 어떤 죽음에 대해서 이 정부야말로 굉장한 빚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기한 거 아닐까요? 그런 측면도 있을 수 있고요. 네. 아무리 우리나라가 망자에 대해서 네.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는 정말 후하게 이렇게 평가를 하고 또 대접을 해야 되는 이런 문화가 네. 있는 나라라는 건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공인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제 수사가 개시가 되니까 자살로 생을 마감하셨는데 그런 상황을 가지고 그걸 언급하면서 이런 일이 있었던 지역구니만큼 그걸 감안해서 투표해 주십시오. 그 정당에 다시 표를 주시는 게 과연 옳은 일입니까? 라고 언급한 것을 가지고 네. 일부만 확대를 해서 마치 거두절미하고 그 부분만 확대를 해서 망자의 명예를 훼손했다. 이렇게 망언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많은 분들이 판단이 있으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연한 하신 말씀 한 거죠. 뭐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본인이 인정한 거 아니겠어요? 돈을 받은 거를요. 그런데 그거를 뭐 이렇게 우리 사회에서 영웅시하고 이런 거 자체를 보면서 저는 우리 사회도 이상한 방향으로 돌아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아까 이 YJ 키님께서 선거 치르실 때 포스터를 이렇게 권투 글러브를 끼고 탁 폼 잡는 거를 해서 좀 사람들에게 눈길을 확 끌어라 이렇게 화끈하게 이런 막 걱정을 막 해주셨습니다. 그 아이디어십니다. 네, 이 리사님, 나오미님 어떻게 보면 조성백님은 그게 좌파다 이러면서 아까 조성백님은 그 말씀도 하셨어요. 추미애를 반드시 이기면은 그 다음부터 오세훈 시장은 뭐 이러쿵저러쿵 할 것도 없다. 추미애를 이겨주는 게 오세훈 시장의 지금 최대의 그 말하자면은 임무다. 이제 이런 말씀을 이제 했습니다.